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주 인베디드 기능사 2회 필기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해 시험이다 보니까 출제 경향에 있어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미리 본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83 문제 또한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제된 83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유사 문제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리스트 자료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A라고 하는 리스트에 값이 14, 7, 3, 2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누기와 더하기 연산 결과를 프린트 출력 함수를 통해서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군요. 자, 리스트에는 이제 인덱스가 있습니다. 인덱스는 이제 첫 번째 14라고 하는 값은 인덱스 0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은 1번, 그리고 3은 2번, 4는 2는 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산에는 프라이어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와 나누기가 있을 때 나눗셈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확인을 해보면 자, A의 0번 위치에는 14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14가 될 것이고요. 자, 이것을 이제 나눗셈 연산을 합니다. A의 1번에는 이제 7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4를 7로 나눈 나눗셈 연산부터 수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A 2번 0, 1, 2에 해당이 되는 3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우리는 14를 7로 나눈 값은 우리가 나누기 연산에는 이와 같이 이 기호와 이 기호 두 개의 기호가 있는데요. 자, 나누기 연산의 첫 번째 슬러시 하나는 우리가 결과값은 실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슬러시를 이용했을 때는 몫을 구하는 연산자인데 정수로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14를 7로 나누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결과는 2가 아닌 2.0이 될 것이고 여기에 3을 더하면 정답은 이제 5.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선택지에 5.0이 있을까요? 5가 있을까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또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료형 중에 이제 파이썬에 있는 중괄호 형태로 키와 값을 묶어주는 딕셔너리, 즉 사전에 관련된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Q라고 하는 키의 값은 14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W라고 하는 키의 value 값은 7이 들어있군요. 그리고 2라고 하는 키에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딕셔너리는 중괄호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키와 값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형이 되겠습니다. 자, 리절트 A에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는 자, 키를 이용을 해서 값을 찾는 문제가 나왔군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변수에 Q 키 값이 가지고 있는 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의 값은 14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실행을 해서 터미널에서 결과를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아래와 같이 이제 우리는 5.0과 14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문제를 또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A라고 하는 변수에 5를 담고요. B라고 하는 변수에 2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해서 우리가 A 나누기 B를 한 결과값을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F5를 하면 이제 결과는 2.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나누기 연산자 중에 하나는 자, 이것은 우리가 실수로 출력이 되고 이것은 결과값이 정수로 출력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의 것은 우리가 이제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 이 아래 터미널에 있는 이 값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터미널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 종합 처리를 하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자, 정수의 결과값을 얻는 이 결과물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결과값은 2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문제에 여러분들이 나눗셈을 몫을 구하는데 실수로 구할 것이냐 그리고 정수로 구할 것이냐는 결과값이 이와 같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산자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나누기 연산자가 있는데 나누기 연산자 또한 시험에 잘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을 퍼센트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합니다. 7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무엇이 될까요? 자, 그러면 컨트롤 F5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을 해 보면 이제 이 결과값은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연산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A에는 이제 10을 저장을 하고요. B라고 하는 변수에는 20을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문자열을 지금 A와 B 변수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정수가 아니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와 같이 그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묶어주면 숫자가 아닌 문자열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이때 프린트해서 A 더하기 B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컨트롤 F5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아래 결과물처럼 10, 20 이와 같이 문자열은 이어붙이기가 가능합니다. 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확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타입캐스팅에 대해서도 문제를 한번 제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형의 형을 변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A라고 하는 변수에 마찬가지로 1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담고 B라고 하는 곳에 B라고 하는 변수는 인트형으로 A를 감싸주면 이제 문자열이 자, 정수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문자열을 우리가 원하는 자료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해서 이제 자, 정수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B라고 하는 값은 이제 정수 타입이 되었고요. 여기에 5를 더한 결과값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F5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결과값은 이제 1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문제에는 리스트에 관련된 자료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자료형은 대괄호를 이용합니다. 자, 값은 뭐 정수라든지 그리고 실수 그리고 문자열 리스트 안에 리스트 등 다양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자료 구조는 상당히 많이 현업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값으로 1, 3, 5를 이와 같이 리스트 자료형에 담고요. 자, 여기에서 프린트 출력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인덱스를 잘 아시면 0번부터 시작한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의 1번에는 3이 들어있지요. 자, 요것과 그리고 A의 2번 자, 5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곱한 결과값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5, 15 해서 결과값은 1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7번째 문제 역시 딕셔너리 사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변수의 딕셔너리는 이와 같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키와 밸류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는 x 그리고 밸류는 4 정수값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수값 위에 문자열 또한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y라고 하는 키값 n은 우리가 6이라고 하는 정수값이 들어있군요. 자, 이때 프린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a의 자 x 키값을 구하고 키의 값을 구하고요. 그리고 자 a의 y의 키값을 구해서 더한 결과값을 출력해라 하면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4와 6을 더하면 10이 되겠지요. 컨트롤 F5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10이라고 하는 예상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딕셔너리 계산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8번입니다. 8번은 이제 간단한 제어문을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변수에 7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A가 5보다 크면 파이썬에서는 이와 같이 제어문의 끝은 콜론으로 찍어줍니다. 그리고 중괄호가 C 언어처럼 중괄호 열고 닫고가 없기 때문에 인덴트,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제어문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덴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프린트 해서 우리는 자 A를 찍어주고요. A를 찍어주고 자 만일 A에 지금 7이 들어있는데 이 값이 5보다 크면 프린트 A를 출력해라. 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else 콜론 찍어주고요. 들여쓰기가 됩니다. 프린트 해서 B를 찍어라.
자, 그러면 현재 A에는 우리가 7이 들어있기 때문에 A2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실행이 되겠지요. 자, 실행문은 35번 줄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결과물은 이와 같이 A가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제어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9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0을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or 반복문을 쓸 텐데요. C의 for 반복문과 파이썬의 for 반복문은 사용 방법이 형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for I in range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range 함수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range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숫자를 만들어주는 함수인데 range 3 하면 0부터 숫자를 만들어줍니다. 0, 1, 2 해서 최종적으로 끝에 있는 값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0부터 3 미만까지 숫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range 10이면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여러분? 0부터 9까지 만들어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에 있는 3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와 같이 range 함수를 통해서 0, 1, 2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주고, 자, i라고 하는 변수에 이제 순차적으로 값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하나씩 순차적으로 i라고 하는 값에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i에는 이제 i라고 하는 변수에는 0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2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숫자가 모두 고갈될 때까지 반복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엔터를 치고 자, sum이라고 하는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플러스는 이렇게 i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sum 플러스 i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이제 0부터 1, 2까지 더하고 이 결과를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자, 0, 1, 2를 더한 3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의 for 반복문은 이제 range 함수는 숫자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for 반복문을 통해서 i라고 하는 변수에 이제 하나씩 숫자를 꺼내 오기 위해서는 in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이 속으로 들어갔더니 숫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0, 1, 2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끝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i 변수에는 0이 대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sum에는 지금 초기값으로 0이 들어있기 때문에 0에다가 2를 더해서 sum에 이제 대입을 해라 라고 첫 번째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i에 2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sum에는 0 더하기 1이 들어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sum에는 이제 0 더하기 1 잘못 설명이 되었군요.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우리 학생들이 바로 오늘 시험을 보기 때문에 편집 없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자, range 함수로 우리가 만든 숫자는 0, 1,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처음에 자, i에는 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sum에 i 값을 더해서 sum에 대입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sum에는 이제 초기값 sum 0과 i 값 0을 더한 결과값이 들어갈 것이고요. 자, 두 번째 i에는 이제 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sum에는 이제 0 더하기 1의 결과값이 들어갈 것이고 이제 for 반복문의 마지막 값인 2가 i 변수에 들어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0 더하기 1 더하기 2한 결과가 sum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for 반복문에 대해서도 실제 가능한 문제를 한번 예상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while문을 이제 제어문 중에 이용을 해볼게요. i라고 하는 변수에 0을 담고 sum 덧셈 결과를 담을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도 초기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을 이용을 한번 해볼까요? while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콜론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 들여쓰기가 되죠. C 언어에서는 중괄호를 열었지만 파이썬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i가 3 미만일 때까지 다음 실행문을 실행하면 되겠죠. 자, sum 플러스는 자, i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i를 증가를 시켜서 하나를 증가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결과값을 프린트 sum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자, 이 문제
또한 위에서 포 반복문으로 풀었던 결과물과 유사합니다. 동일한 결과값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죠. i는 0부터니까 자, sum n은 0이 들어있죠. 그래서 sum n은 이제 0 더하기 초기값이 0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산이 될 것이고 i에 1을 더하면 이제 i는 1로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sum n은 다시 i는 1은 3보다 작기 때문에 만족을 하죠. 그리고 다음 실행문 또한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0 더하기 i는 1이기 때문에 이제 1을 더한 결과값이 들어오고 그리고 i는 또 1을 증가시켜서 i는 이제 2가 될 것입니다. 이 또한 3보다 작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아래에 실행문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0 더하기 1에 이제 i 2 값을 더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i를 하나를 더 증가시키면 i는 이제 3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반복문은 빠져나오게 될 것이죠. 이때에 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0 더하기 1 더하기 2에 해당이 되는 3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컨트롤 F5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3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12번인가요? 12번 문제에 우리가 이제 문자열을 한번 다뤄볼까요? S라고 하는 변수의 자, 파이썬에서는 변수 또한 객체입니다. 오브젝트, 객체 지향 언어이지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C++, 자바 등이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자,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담고 있는 S 문자열 자료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문자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와 같이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S의 2번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P가 0이죠. 그리고 Y가 1번 위치에 있고 그리고 T가 2번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 S의 2를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문자 T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을 이와 같이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덱스 또한 문자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어서 같은 문제를 유사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의 이제 범위, 일정 범위도 여러분들이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1부터 4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주의할 것은 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1번부터 위치부터 4 미만까지 이제 문자열을 추출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1이니까 y가 1이죠. 1번 위치부터 3까지죠. 4 미만까지니까 1, 2, 3까지죠. 그래서 yth가 출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yht. 자, 그래서 F5를 눌러서 결과물은 yth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문자열까지 우리는 다뤄보았고요. 자, 이제 자, 다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A는 조건 A는 5를 담고요. 프린트 해서 자, 관계 연산자입니다. A는 3보다 크고 AND 그리고 A는 10보다 작다. 자, 이와 같이 했을 때 자, A가 5기 때문에 자, 이 조건을 만족을 하고요. 자, 앞에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A가 10보다 작다는 두 개를 만족을 하기 때문에 자, 앞에 조건도 뚜루 그리고 뒤에 조건도 뚜루이기 때문에 AND는 두 조건이 모두 뚜루일 때 결과는 뚜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값은 이제 뚜루가 될 것입니다. 컨트롤 F5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뚜루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length 함수에 대해서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리스트 자료 구조를 만들고 값으로는 1, 2, 3, 4를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 해서 length 함수가 있습니다. 자, A의 length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4가 되겠지요. 자, 요소의 개수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4개가 있기 때문에 결과값은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append 함수가 있는데, 자, A라고 하는 객체에, 우리가 이제 객체에 멤버 함수를 불러올 때는 이와 같이 나트 점을 찍습니다. A 객체에 append 함수를 불러오고, 여기에 우리는 이제 10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print 해서 length 함수로 A의 length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됐으니까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정말 10이 추가가 되는지 프린트 해서 A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append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결과를 10이 이쁘게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함수에 대해서도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볼까요? 자, 파이썬에서의 함수는 define의 약자 def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요. 자, return. 자, 반환값으로 return.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x에 곱하기 2를 한 값을 반환한다. 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요. 자, print 해서 자, f에 인사값으로 3을 던져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이 이렇게 전달 내지는 복사가 되고요. 그러면 일단 값으로 3에 2를 곱한 6이 반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6이 내가 되는데요. 확인을 해보니 6이 정말 이와 같이 준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를 더 해볼까요? 자, 파이썬에서 함수는 define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를 만들고요. fx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자, 제어문,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제어문 x가 5보다 크면 return, 자, x를 return 하고요. 반환하고요. else 그렇지 않으면 이제 return 0을 이와같이 반환하도록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print 해서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는데 인사값으로 아규먼트로 3을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이 이제 x로 전달 내지는 복사가 될 것이고, 자, 우리가 3은 5보다 크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false입니다. 그래서 실행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0 값을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파이썬에서의 주석 처리는 자, 이와 같이 샵입니다. 한 줄.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제 0이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 여러 줄 주석 처리는 이와 같이 작은 화음표 3개로 감싸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주고 여기에 이렇게 해주면 여러 줄이 주석 처리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A에는 리스트 자료 구조로 2, 4, 6을 담고요. 그리고 sum에는 이제 0을 담습니다. 그리고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for I in A. 자, A 속으로 들어가야지 값 2, 4, 6을 반복해서 순차적으로 꺼내서 I 변수에 담을 수 있지요. 그리고 sum에는 이제 플러스는 I 해서 sum에 이제 2, 4, 6을 순차적으로 I의 변수에 담으면서 합계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print를 통해서 결과값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값은 우리가 2 더하기 4 더하기 6의 결과값이 반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12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빠르게 아침에 급하게 영상을 만드느라 편집 없이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 보러 가는 대중교통 안에서 이 영상을 2배속으로 설정을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range 함수 정리해보면 range 함수는 이제 끝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 range 함수에 예를 들어서 자, 이와 같이 연속된 숫자를 만들어주는 함수인데 이 range 함수는 이제 자, 0, 1, 2, 자, 블라블라 그래서 8, 9까지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싱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슬라이싱에서 중요한 것은 1부터 4까지다 라고 하거나 혹은 슬라이싱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1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물론 4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같은 결과입니다. 앞에 첫 시작값은 자, 만약에 이게 0인 경우에 이와 같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다시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부터 4까지라고 하는 슬라이싱 문제가 나오고 관련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1부터 3까지입니다. 4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을 꼭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나누기 몫을 구하는 연산자는 자, 슬러시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결과값 소수점으로 나오고요. 자, 이와 같이 두 개로 하면 결과값은 정수로 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퍼센트 연산자는 이제 나머지 연산자다라는 거. 자, 그리고 문자열은 문자열의 더하기는 이제 뭐다? 이어 붙이기다.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 리스트 자료형은 이제 대괄호로 사용하는데 리스트 자료형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파이썬 관련된 문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